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침 데이터를 이용한 코로나 확진 여부 예측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빅데이터 공학과 유성주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이유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한 데이터 목록을 간단히 소개하고 제가 만든 모델에 대해 설명한 뒤 활용 방안과 한계 및 보완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기반에 알맞은 주제를 찾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다가 요즘 들어 가장 크게 체감되고 있고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로 초점을 맞춰보았고 최종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발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길을 걷다가 기침이 나오거나 무언가를 먹다 사례가 들었을 때 사람들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기침을 할 수 없었을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기침 소리로 코로나를 구별할 수는 없을까요? 또 환자의 기침으로 인해 코로나를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증상이 두통부터 시작해 후각상실, 비폐색, 기침 등 여러가지 있다 하였습니다. 이때 기침의 비율은 63.2%로 무시 못할 수치입니다. 또 코로나19의 발열 순서가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발열 측정과 함께 기침 소리 측정을 하여 코로나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추가 감염을 막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한 것은 코로나 기침 데이터셋을 가지고 딥러닝을 이용해 모델을 만든 후 라즈베리 파이라는 소형 CPU를 사용해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EPFL의 ESL이라는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전세계 광범위한 코로나 기침 소리 데이터 세트이며 전문 폐질환 전문의가 부분적으로 검증한 데이터 셋입니다. 아래 사진은 기침 음성 파일 중 하나를 의미로 가져온 것입니다. 보다시피 사람의 기침 소리가 음성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자면 사람마다 기침 소리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비확진자, 그리고 코로나 증상 의심자 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전반적인 알고리즘 순서대로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마이크에 대고 기침을 하면 앞에 데이터를 이용해 만든 모델이 구동되고 그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인지 비확진자인지 그리고 증상 의심자인지 세 가지 중 하나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럼 그에 맞게 불빛이 출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한 번에 여러 번 해서 파형이 여러 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침을 짧게 단 한 번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들을 통일시켜 주기 위해 파형 한 가지만 사용하도록 전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전처리 방법은 먼저 높이가 절대값을 기준으로 최소 0.2 이상인 최고값을 찾습니다. 그 후 0.2초 내에 파형 길이의 평균을 계산한 후 이 결과들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평균값이 점점 낮아지고 0에 가까워지면 파형이 끝났다 라고 계산하여 파형의 1주기씩만을 가져왔습니다. 이 전처리한 데이터를 그림 형식으로 분류하기 위해 RGB, SDFT, MFCC 이렇게 세 가지의 스펙트로그램으로 형 변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각각의 정확도, 로스 값, 펄스 네거티브 값, 그리고 분류 결과입니다. 보다시피 코로나와 건강한 사람을 잘 분류한 그림은 STFT였기에 저는 이것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선정 모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개수 9571개 중 트레인과 테스트의 비율을 8대2로 나눠 진행하였고 그림의 픽셀 값을 CNN으로 예측하기 위해 레슨넷 59G를 가져와서 전이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TFT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클래스의 비중을 다르게 주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델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라즈베리 파이라는 소형 CPU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라즈베리 파이에서 GPIO 핀을 제어하는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사용할 GPIO 핀 번호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지정한 핀들을 출력 모드로 설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모델의 아웃풋, 즉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오는 인풋 값에 따라 빨강, 초록, 파란색들의 조합을 통해 원하는 색 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시연한 영상입니다. 보다시피 마이크에 대고 기침을 하면 모델이 구동되고
그 모델의 구동 결과에 따라 원하는 색을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이용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증상 발열 순서는 발열 다음 기침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렇듯 초기 증상인 발열과 기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효과적인 코로나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건물마다 실시하고 있는 발열 검사와 함께 이 장치를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한계와 그에 따른 보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한 라즈베리 파이의 버전은 3 버전입니다. 이건 비교적 구형 기종으로 딥러닝에 사용되는 케라스와 같은 무거운 모델을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낮은 사양의 하드웨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충분한 자본이 있어 라즈베리 파이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거나 서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면 작동 시간을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듈에 잡음을 넣어도 기침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모두 기침소리 데이터이고 사용자가 기침소리를 입력한다고 가정하고 이 모델을 만들었기에 실제 적용시킬 때 잡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잡음을 제거하는 전처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한계라기보단 전체적인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파라미터 튜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